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비즈니스,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모바일 헬스케어란 환자와 의료진이 시간, 공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과 의료 측정 액세서리, 의료 관련 앱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몸이 아프지만 병원이 멀리 있거나 가기 힘든 상황일 때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의사와 영상 통화하는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만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앞으로 예견되는 의료 전문가 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인해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폰, 웨어러블,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건강 관련 앱의 수도 증가했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2021년 기준 9만 7천여 개에 달하고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소유자의 87% 이상이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에 부착하거나 입거나 착용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으로 결합시켜 인체 건강관리 능력을 증강, 보완하고 인간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디스플레이,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세스, 기계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복합체로 신체에 착용한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신체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 대해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 심박수, 체온, 몸의 움직임, 전기 전도도 등 생체 신호를 내장된 센서가 감지하여 처리 장치에 탑재된 알고리즘에 의해 신호를 처리한 후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단말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점점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관련 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능으로 헬스케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신체 현상을 24시간 관찰하고 수집하여 통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장기간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료진들의 환자 진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착용 부위도 손목 위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넓혀가는 중이죠. 웨어러블 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 SDS S패치는 간단하게 가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료용 심전도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문제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원격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사용하는 심전도 측정 기기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심방세동, 빈맥을 일상생활에서 감지하여 환자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튜이노의 메모와치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기기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서 건강보험 혜택 대상까지 되었어요. 구글은 당뇨 환자들이 눈에 착용하면 체내 포도당 비율을 분석해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콘택트 렌즈도 특허를 내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나 치매 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임이 없거나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탬프 슈즈도 개발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 방지에 유용할 전망입니다. 하기스에서는 아기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해 소변이 배출되면 양육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되었어요. 현재 기저귀의 습도를 체크해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여기에 소변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센서 기술을 추가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발목에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와 혈압을 체크하고
실내 온도에 이상이 생기면 양육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스프라 우틀링이란 제품도 등장해 출생과 동시에 착용형 건강관리 기기 도움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안경, 시계, 팔찌처럼 몸에 걸치는 형태에서 패치와 같이 피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체에 이식하거나 알약처럼 복용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왜 중요할까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율이 높은 국가가 됩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50년 전체 인구 4,337만 명 중 1,557만 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현상으로서는 노동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부족, 가족구조 변화, 보호 수요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 비용 감소라는 경제 산업에서의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장점은 의료진과의 직접 방문 대면 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원격 상담을 통해 일관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령 환자나 쉽게 집을 떠나지 못하는 환자를 돌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개인 건강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병원 방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빠른 진단과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증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관찰하여 치료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능동적인 환자 참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병원 예약을 함으로써 질병 및 감염의 확산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전국 100여 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와 모바일 헬스케어의 ICT를 모두 활용한다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언택트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세요.